같은 물음, 다른 대답.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듣는 대로 바로 행하겠는가? 다음에 염류가 같은 질문을 하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공서화가 물었습니다. 왜 자로와 염류의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염류는 소극적인 생각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이고 자로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물러서도록 한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공자는 지행합일, 즉 지식과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지만 나대는 성격인 자로에게는 신중한 처신을,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염유에게는 적극적인 실천을,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서화에게는 세심한 설명으로 상황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배움이란 모든 상황에서 다 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과 상황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로는 잘 알다시피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거칠고 영맹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공자와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공자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공산불교가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초빙하자 자로는 기분이 상하여 공자에게 가실 데가 없으면 그만이지 하필이면 공산씨에게 가려고 하십니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위나라 왕과 정치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공자가 명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하자 이상만 쫓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다 라고 버릇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항상 자로의 거침없는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제자의 강직함이 좋았던 반면 그 강직함으로 인해 제자가 잘못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는 제 명대로 살기 어려울 것이다. 항상 걱정을 하면서도 혼란한 세상에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면 따라올 사람은 자로일 것이다 하고 말하며 자로의 무모함과 충직함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질문에 대해 자로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곧바로 행동하지 말고 한번 숨을 참고 차분하게 생각한 다음 행동하라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한편 염유는 재주가 많은 것으로 공자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우유부단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격은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염리가 말하자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이 부족하다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긋고 있구나.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 염유의 성격을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염유에게 좋은 말을 들었다면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권했습니다. 염유는 나중에 계시 집안의 신하로 있으면서 백성을 포탈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것이 드러나 공자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한편 공서와는 작은 관리에 만족하는 별로 꿈이 크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예를 숭상하지만 공자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인물로 논어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각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라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정답이 있지만 사회로 나오게 되면 정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통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같은 물음에도 상대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대화의 방법입니다.